혹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계시나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사무실 보증금 까먹고 혼자 유튜버 찍었던 생각이 나네요. 정말 추웠는데 하루 매출 5천만 원, 3천만 원, 월 2억, 3억 매출해서 프로그램 서버가 한 달 동안 안 되고 그 겪는 많은 소송건, 동업자의 결별, 그 사이에 많은 경쟁 업체들 순식간에 제로가 됐습니다. 망했어요. 망했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주변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멘tor 권프로입니다. 첫째, 테이커 중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 주변에 제가 기브앤테이커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저한테 테이커적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제 주변에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B타입은 요즘 무슨 일 있냐 이런 타입이었어요. 똑같이 연락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정리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내 일에 집중하는 게 가벼워지고 관계가 가벼워지고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버 처음에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커적인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 내 계획의 실현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저한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성공이 본인의 덕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한 거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잘 됐다는 거. 저는 이때 뭘 얻었냐면은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는 상대방의 평가로 나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이미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을 절대평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어.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나야 이거를 그냥 버린 거예요. 나의 그냥 절대적인 평가. 상대평가가 아닌, 상대방의 시야가 아닌,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하니까.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 난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때 나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훈련, 그때가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하지도 않고요. 무의미한 인맥도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뛰어난 인맥과 화려한 인맥도 정리를 했어요. 괜히 골프 치고 와인 마시고 뷰티샵 같은 데 가가지고 관리받고 저한테 무의미한 인맥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드리는 공 대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였는데 불구하고요, 화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한테는 로켓 원료 같은 사람이에요. 로켓 원료? 엄청나게 고급 원료죠. 진짜 비쌀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 뭐 시간과 돈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나는 경운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내가 이 연료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나는 오히려 지금 디젤 연료가 필요하죠. 아니면 디젤 연료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자전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 다리가 더 튼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먼저 로켓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지, 실제로 관계로 이어지고 유지하는데 실제로 많은 에너지, 연료와 시간이 들인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의례적으로 하는 응원,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힘들겠다. 그런 응원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게 나한테 사실상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근데 그때 깨달았던 거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욕설, 뒤에서 욕 많이 하더라고요.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의례적으로 하는 응원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힘들지, 기운내,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누군가 힘을 얻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뒤에서 하는 욕, 누군가 욕한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쓰는 뭐 악플 이런 거 저한테 큰 타격이 없습니다. 나한테 피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그냥 순간 깨닫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 인생 산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 어떤 단어냐면 직진. 그냥 가자, 고잉하자. 목표가 있잖아요.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계획을 싶었어요. 우회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디미지도 있지 않고 살살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고 싶어요. 시간을 들이면서 잘할 것 같잖아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모든 수가 다 막혔네요. 모든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상황이 나발이고 그냥 직진하는 거야. 그냥 내가 부서지고 약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은 자기 약해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직진하지 않고 모든 목표를 그냥 뒤로 미루고 우회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한 거. 나는 사옥 마련을 하겠다. 나는 연매출 50억 찍겠다. 이런 의지가 꺾이는 목표 상실의 무기력증. 근데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습관이다. 사무실에서 쫓겨날지언정 내 발로 나가지 않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히든 카드였어요. 포기가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포기가 쉬워.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더니 건물주가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3층으로 가. 재밌죠? 그러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표 치고 나가면은 뭐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멋지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매달리는, 악바리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잡고 있는 거.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정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제가 1년 정도 하잖아요. 관심 갖고 오더라고요. 돈 잘 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관심 갖고 오더라고요. 이미 이 사람은 테이커적인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재밌죠? 저희가 그냥 단순 업무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거지로 그냥 직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집중력을 뺏기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지금 중요한 거 외면하고 싶고 거래처 전화하는 거 너무 하기 싫고 오는 전화 받는 것도 하기 싫었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는 단단한 단련이다. 그런 생각이 사람을 담는 것도 사건을 담는 것도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다 포용하자. 그렇지 말할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직진하게 된 거예요. 뭐라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한 게 유튜브였고 지금 와서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기회입니다. 그냥 직진하고 그거 놓고 내가 그냥 벗어나면은 글로 그냥 이거지로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복구가 되더라고요. 방 청소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면은 어떤 핑계까지 드냐면요. 나 지금 안 씻었으니까 회의도 안 하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씻는 것보다 사실 이 사람들이랑 지금 만나서 회의하고 뭐 우리 걸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냥 안 씻었으니까 전화 안 받을 거야. 안 씻으니까 전화 안 해. 정말 유치하죠? 그런 걸 미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씻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안 드렸어요. 아니면 뭐예요? 별별 것도 아닌 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진짜 별별 것도 안 씻었으니까 전화를 안 하고 안 씻었으니까 전화를 안 받고 안 씻었으니까 미팅을 안 하고 씻으면 되잖아요. 그 마음이 평소에 신경도 안 쓰다가 이 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그냥 끝까지 가면은 몰리게 되면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저 같은 뭐 이상한 저였던 그런 상태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어거지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냥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되게 웃기죠. 미치도록 하기 싫을 때 그냥 직진해라. 그냥 행동하게 되는. 행동을 하면은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어거지로 그냥 하게 된다. 그때 성장할 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편안한 구간에 계속 살면 좋죠. 근데 그걸로는 미안하지만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거 없고 마음의 성장,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이제 땀 좀 날려 그러면은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될까요? 조금 더 스트레스 받으면 하면은 그만해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올까요?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성장이라는 거에서 하기 싫을 때 그냥 하면 됩니다. 네. 그럴 때 막 툭툭툭툭툭 나오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저희가 불쑥불쑥 한순간에 그냥 그 느낌으로 바꿔야 돼요. 그냥 하는 습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습관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헬스장에 한 지가 3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뭐 유명한 바디빌더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근육 같은 거 있잖아요. 과하게 쓰면은 엄청나게 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냐 했더니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맛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술이었습니다. 저희가 고통은 일시적이지만은 성과는 영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김종국 씨 있잖아요. 김종국 씨 맛있다는 표현을 어떤 것도 인지가 되더라. 제가 헬스장 다니는 거는 최근에 좋아합니다. 헬스장에서 러닝하는 거 맛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아직까지 근육 쪼개는 게 맛있다는 느낌은 없지만은 그래도 근육을 쪼개게 됩니다. 그 맛있다는 표현을 뭔지 알겠어요. 한 3년 차 되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 내과학에 이런 책들을 많이 보면 나와 있는 게 이거 하지 말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이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2배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럼 제대로 된 멀티태스킹이 뭐냐면은 업무에 대해서 A, B가 있습니다. 습관화 혹은 단순화, 패턴화, 반복적인 이런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 A가 있고 업무 B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죠.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업무 A 타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생각하려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A, 업무 B, 시스템 B가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1 더하기 1 하면 나오는 게 2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보통 오디오북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운전하면서. 저는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그냥 심심하게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디오북을 듣던가 라디오를 듣던가. 오디오북 있잖아요, 운전한 같은 거 하면서. 업무 A고 업무 B의 속성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죠? 단기간에 복구할 수 있는 단기간의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A, 자동화 시스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 운동을 하기 싫네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기 싫네요. 일을 할 때 음악을 들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이템 쉬는 시간에 아이템 있잖아요. 친구랑 뭐라고 해요. 패치기 어떤 때 얘기하잖아요. 쉬면서 학습하고 쉬면서 퀄리티 올라가기 출근길에 내가 어차피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버스에서 움직이잖아요. 출근길에 독서하기.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 하면서 운전하면서 오디오북 듣기. 이게 멀티태스킹이에요. 근데 이 멀티태스킹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 제가 그 당시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항상 오디오북을 듣고 항상 동기부여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 동기부여 영상을 지나치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외울 정도로 동기부여 영상들에 유명 강사님들이 했던 얘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습관이다. 네, 그런 것도 동기부여 영상에서 외울 정도의 이미 내 무의식이 잠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멀티태스킹이죠. 저를 일으켜 세운 그 멀티태스킹의 힘이에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운전하기, 일하면서 음악 듣기, 일하면서 오디오북 듣기, 운전하면서 동기부여 영상 듣기, 운동하면서 오디오북 듣기. 이게 어떤 용도는 낮은데 필요는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요. 잠깐 빌 때 어차피 유튜브를 볼 거. 그럼 시장 조사 되는 거예요. 이 깍두기 업무를 사이사이에 넣으면은 성장 속도가 빵 올라가는 거예요. 깍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비디오 이런 거를 많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르를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걸 보느냐, 먹방을 보느냐, 그럼 음식점을 차리던가 많이 먹겠죠. 원숭이 중에 한 종류랑 원숭이랑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거울 뉴런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울 뉴런인가 누가 발견했냐면은, 이탈리아 과학자가 발견했다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지코보 라슬라. 근데 원숭이 중에서, 아까 원숭이 중에 제가 한 종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찾아보니까, 마카크라는 한 종류가 인간도 이걸 갖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마카크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메롱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끼 원숭이도 이렇게 메롱을 따라해요. 왜 이런 거는 뉴런이 행동 영역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한 것처럼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깍두기 시간 있잖아요. 깍두기 시간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느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을 더
부수업시킬지 아니면 그냥 꺾어버릴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를 상상하고 어떤 거를 보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심상화, 보는 거에 따라서, 자주 보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된다. 오늘 한 3가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냥 직진.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도 긍정적이다. 저를 빠르게 꺾어가는 저를 다시 세우는 원칙이었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원칙을 세우고 단기간에 집중력을 발휘하면은 실패 혹은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 성장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게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이 맛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프로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